작품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미술적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선의의 경쟁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관점인 측면 같은 것들, 그리고 규모감을 어떻게 앞으로 그릴 건지, 사계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레퍼런스로 어떤 작품을 떠올렸지. 너무 피곤한 사람이네. 감독님 이거 한 번에 이거 아닌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건 불안했던 거예요. 슬기는 몰라도 쓰긴 몰랐다. 네. 이 바보. 미안. 와, 환영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배우들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정말로요? 네. 배두나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배우들에 대한 책도 있고, 지금 해리 배우님이 그 다음에 이어가야 하는 넥스트 액터 네. 라인이 이제 박정민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미주 배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공간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그래요? 네. 아, 와. 첫 번째 와가 가신 주준 배우님께서 네. 이렇게 사인을 남겨놓고 가셨고. 저도 사실 별건 아닌데 뭔가요? 저의 굿즈들을 너무 좋다. 챙겨왔어요. 유제이. 네, 맞아요. 와. 사실 이거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와. 공식 굿즈는 아니고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 제일 예쁘게 너무 예쁜 거를 와, 이거 진짜 귀하다. 와. 얘네는 빅토리 때 필선이 너무 귀엽다. 필선이다. 네. 어떡해. 이거 너무 좋아요. 기억해주세요.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달고 다니고 싶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아까 봤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진짜 첫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게 우리 녹화하는 시간으로 치자면 첫 화가 업로드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된 상태. 맞아요. 어제 그저께였나요? 그리고 한 4일 됐나요? 네, 첫 화를 보기도 전에 함께 출연해 주신다는 결정을 해주셔서 되게 전화고자마자 제이한테 간택받은 우슬기가 된 느낌이었어. 사실 선의의 경쟁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를 봐주셨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보도자료나 뭐 이런 거 오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걸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뭘 할까? 뭐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프리로 쫙 풀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결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건 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해리 씨를 만나고 싶다. 만나야 한다. 지금 시기가 너무너무 이 배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찍었는지를 좀 듣고 싶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홍보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은데 끝나고 나서는 또 딱히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거의 선의의 경쟁 코멘터리 하는 마음으로 우와. 한 땀 한 땀 한번 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혜리 씨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내부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민예지 작가님과 김태희 감독님과 통화를 막 열심히 했어요. 작가님하고 전화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아주셨는데 딱 해리 배우랑 처음 미팅을 했었을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한테 느껴진 기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제이다. 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나 매체에서 보셨을 때의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또 워낙 되게 밝고 맞아요. 우린 놀토의 해리, 네네네. 그 덕선이 뭐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들어오실 알 정도로 굉장히 막 춤추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봐요. 기대감을 갖고 네, 느낌이. 근데 또 처음 뵙는 거니까 저도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뵙기로 한 혜리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김태희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보통의 첫 미팅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뭐 서로 뭐 얘기를 하는 정도
네. 뭔가 네. 생각을 했는데 흔히 말해서 간 보는 정도의 미팅, 상견례. 상견례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해리 배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이만큼을 약간 질문 전교 1등이었다고. 그래서 그 질문 제가 진짜 이거 쭉 다 써놨는데 진짜요? 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독님은? 작품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미술적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감독님 되게 놀랐던 게 이게 고등학생들 얘긴데 아이들 세계관 내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이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바라보고 있는 또 사회적 관점의 측면 같은 것들, 그리고 규모감을 어떻게 앞으로 그릴 건지, 왜 저래? 타겟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래? 레퍼런스로 어떤 작품을 떠올렸는지, 왜 그럴까, 진짜. 그리고 이 작품이 네. 되게 프롤로그가 독특하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프롤로그가 형식적으로 독특하고 굉장히 키치한 부분이고 영화적인 상상력들이 있는데 프롤로그가 딱 끝난 다음에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얘기와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건지 이런 질문까지 하셨다고. 너무 피곤한 사람이네요. 기억나세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거의 한 3시간 정도 꽤 오래 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열대야라는 영화를 찍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선의 경쟁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열대야 촬영을 떠나야 돼서 태국으로.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무언가 만났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감독님 말로는 이미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난 상태로 이미 머릿속에 이 작품을 다 넣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었던 건 다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오래 준비하신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씩 작품을 이제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선명해질 때마다에 오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미팅 때부터 그 선명함을 서서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이 대본 안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네. 그런 얘기지만 실제로 이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헤쳐나갈 게 되게 많은 캐릭터긴 하잖아요. 그렇죠. 결심이 서게 됐었던 계기 같은 거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제이라는 인물은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뻔해질 수도 있고 헷갈리게 하니까 답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빠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감이 사실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제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또 제 확신보다는 감독님과 작가님의 확신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제가 질문 폭격기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감독님과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저는 신뢰가 쌓인 상태였었고 이 작품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계신 분들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면 그 방향성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제이가 딱 이렇게 첫 등장을 하면 공주가 아니라 황제 같았어요. 나의 간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딱 등장을 하는데 뭔가 이게 위압적인 게 아닌데도 모든 사람들을 살짝 이렇게 하게 만드는, 긴장하게 만드는 그 느낌 같은 게 막 정말 애기야 가자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부장님과 캔디 같은 느낌, 뭐 구준표 얘기도 하시고 김종국 씨 얘기도 하시고 막. 보통 생각했었을 때 남성 캐릭터들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 느낌을 보통의 남자들처럼 연기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 포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극찬인데 저도 그게 제일 뭔가 신경 쓰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데 스스로는 예쁘게 하지 않는,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 인물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보단 그 위에 어떠한 위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제 연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단
그걸 받아주는 다른 배우들의 리액션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한 배우분들이 긴장하는 연기를 사실은 저도 방송 보고 더 많이 너무 고맙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이 됐지 않았을까. 제이 옆에만 앉아도 뭐 그냥 네가 이런 짝이 되다니 막 다들 이러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간택이라는 표현이 대사에도 있지만 그런 표현들 덕분에 제이가 그런 황제 같은 느낌의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연기를 사실 그 전에 하진 않았으니 그런 순간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주는 되게 짜릿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제이라는 비슷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순간을 좀 만끽하려고 또 언제 우리 이런 날이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다 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제 여자 대통령도 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걸스데이 때 노래 중에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꿈을 이뤘다고 이제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대통령이 꿈이었다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 인터뷰했던 거 다시 끌어올대서 혜리가 꿈을 이뤘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밈들이 어쨌든 하나씩 발현되는 게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밈이 있다는 거는 이 캐릭터를 그만큼 매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혜리 씨에게 끌고 올 수 있는 되게 과거에 많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정말 많다고. 자료가 정말 많은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이 사람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이제 파묘되는 걸 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코멘트는 그런 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혜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이런 네, 코멘트가 사실 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혜리를 보면 밝고 귀엽고 막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느낌.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기분이었는데 멋진데? 뭐지? 저 언니 뭐지? 약간 저 언니 뭐지?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언니 표정 왜 저러지? 지금? 막 이런 느낌? 사실 선의의 경쟁을 결정하고 나서 제일 바래왔던 반응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반응을 듣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도 감독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니 감독님이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또 느껴지는 게 우리 인터뷰를 이제 잠깐 막 긴 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가지고 뭔가가 본인이 다 말씀을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문자를 정말 장문의 문자를 막 어떻게 막 저한테 이만큼 보내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거라서 아쉬움이 남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미 뭐 사실 촬영도 끝났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제이에 대한 마음이 감독님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이라는 인물을 제일 먼저 사랑해주신 분은 감독님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 작품을 굉장히 오래 준비하셨어요. 3년 정도 준비하시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재밌었던 건지 조금 뭉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리딩 했을 때 그 과정을 함께 하신 관계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분들이 막 눈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삽을 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자기 인생의 대표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고민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들어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배우이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하셨을 제작진분들을 보면서 뭔가 그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같이 잘 만들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이라는 인물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한 번 더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3화 프롤로그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제이 프롤로그에서 교회 이제 자기가 이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럼 죄 한번 지어주지 네. 하고 막 놀고 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멘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교회가 재밌어지기까지 했어. 아멘. 감독님은 그때 그 옷을 선택해서 온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벌벌 이렇게 하면서 거의 미쳤구나 얘 지금 그런 느낌? 맞아요. 사실 제이 프롤로그 자체가 제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씬이기도 했고 별종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그런 옷을 입고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굉장히 괴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게 뭐지? 네, 뭐지 얘? 이런 순간을 딱 포착하는 장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사실 가져온 거긴 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신실한 기독교 신자일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세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장면들을 목격한 적이 네, 있구나. 그걸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장면인데 짤이라고 해요. 제이가 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야 제이 아멘 할 때 울어 약간 이렇게 아멘. 제이는 절대 울지 않겠다라고 해리 배우가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이는 울지 않아요. 제이 울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저는 늘 걱정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의심은 해야 한다를 계속 상기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 있다 보면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무언가 확신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이는 울지 않는다 였어요. 그게 약간 감독님은 아니요 제이는 이때 한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저는 아니요 제이는 울지 않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 의견을 정말 수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제가 그렸던 제이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제이의 눈물을 시청자들이 바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이를 연기하는 해리도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제이가 사실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네. 제이는 무너졌고. 맞아요. 그리고 뭐 감독님도 그 얘기 하셨고 저 역시도 동의했던 그 슬기를 뒤에서 안고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덤덤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 너 카인과 아벨 알아? 사실 원래 그 장면이 제이가 이제 우는 거였어요? 네. 무너지는 그랬구나. 장면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게 그 장면 우는 건지는 몰랐고 감독님이 스크립터 분께서 앵글을 바꿔서 한 번 더 찍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감독님이 아니야 지금 충분해. 단호하게. 정말 난 이대로 그냥 갈 거야 네. 라고 했고 뒤에 이제 편집하셨던 분들도 그때 제이의 숨소리까지 되게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사실 저도 그때 감독님 이거 한 번에 이거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때 어.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감독님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괜찮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순간마다 굉장히 신뢰가 쌓이거든요. 제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감독님이 충분해요 라고 하시면 저도 충분해져요. 신기하게. 그게 신뢰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충분해라고 얘기해주는 그 신뢰들이 딱 쌓이는 그 그렇죠. 관계라는 너무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관계성인 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말이 그냥과 글쎄. 진짜 감독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긴 맞다고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피곤한 배우네. 맞아요. 피곤한 배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저를 잘 못 믿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플래시 같은 거죠. 굿잡.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잘해야지. 무슨 굿잡이야 네. 지금. 굿잡만 하자고 모인 건 아니고. 엑설런트를 하자고. 네. 항상 저는 혜리 씨가 되게 먹을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고 뭐 연기하는 순간에도 혹은 아니면 뭐 예능에서도 보면 가장 얼굴 표정을 많이 쓰는. 많이 쓰는 네. 거의 한국의 짐 캐리 같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안면 근육의 사용에 있어서 너무 자유로운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짐 캐리 선배님도 이터널 선샤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다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배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의 이런 면을 제일 사랑해 주시니까 그거를 일단 무기로 내세웠던 느낌 같아요. 뭔가 연기하거나 할 때마다 제일 비장의 무기를 꺼내게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게 다시 올지 어떨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꺼내는 게 본능이긴 맞아요. 하죠. 근데 그게 배우라서 그런 건지 사람은 다 사람이 그런 그런 거 건지. 아닐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사회적인 내 가면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네.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이번엔 특히나 제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회적인 가면을 본인이 이미 쓰고 있는 캐릭터여서 얼굴의 움직임들을 되게 세심하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엔 엄청 표현들 같은 것들이 커서 주는 쾌감 같은 것들이 네. 있었다면 이 미묘한 얼굴의 움직임이 주는 긴장감 같은 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반장 선거 끝나고 났었을 때 그 눈썹이라든지 입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굉장히 미묘하게 잘 쓰고 있구나. 자기 얼굴을. 진짜 제일 어려웠던 디렉팅 중에 하나가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였거든요. 그래서 눈빛으로요? 감독님 눈빛으로 어떻게 말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좀 말하곤 했었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사용하는 게 필요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 제일 친한 배우가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해준 코멘트도 최대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생각으로만 하라는 말을 들어서, 그치 사실은 나는 쓰려고 하면 굉장히 커지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죠. 대사가 없는 씬에서는 잘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홍보할 때쯤에 관전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관전을 한다고? 제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는 제이의 입장에서 관전하는 입장이 훨씬 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도 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자가 제일 뭔가 중요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보는 경험이라는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었겠다. 맞아요. 전 늘 행하고 그 안에 네,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로 굉장히 활동을 하다가 이 판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른 포지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해리 배우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도 신선하면서도 이야기와 장르 안에서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이 신선하면서도 되게 짜릿한 느낌들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열광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제이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사실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 친구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일단은 미리 보고 준비하는 친구고 죽음이 막상 닥치면 너무 슬플까봐 그것마저도 상상하는 상상하는, 네. 친구잖아요. 와, 그런 아이라서 사실은 좀 짠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다 완벽한 것 같은데도 얘의 아픔이 생각보다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화면을 보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제이뿐 아니라 거기 뭐 경이든 뭐 예리든 네, 뭐 슬기든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 슬프고 네, 또 짠하고 또 치열하고 네, 악랄하고 어떤 부분 맞아요. 하나의 소녀를 바라보는 정형화되고 스테레오타입화된 인물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가 2015년이었으니까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지 변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른 캐릭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였거든요. 장르적인 거나 그런 이야기, 인물들 뭔가 이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작품이 선의의 경쟁이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고등학생 하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학원물이랑은 조금 수위도 그렇고 이 깊이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인 제가 표현을 하면 더 풍부한 게 나올 것 같은 학원물이어서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뭔가 갈증이 있었던 저와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작품이죠. 끝나고 나가지고 막 네. 인스타그램에 제가 했던 선택과 용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라고 쓰는 그 문장이 되게 와닿기도 했고 감독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저희의 결정이 맞았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게. 진짜요? 네.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건 둘 다 불안했던 거예요. 셋다. 셋 다 사실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완성을 시켜주신 건 시청자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말이 퍼즐이었구나. 네, 그게. 마지막 퍼즐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종종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이런 소감, 소회를 남기곤 하는데 선의 경쟁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었다라는 네, 그런 글이었어요. 장르적으로 되게 많은 장르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멜로잖아요, 또. 완전 멜로죠. 완전 네. 멜로잖아요. 근데 보면 서남여고 탐정단 때 네. 그때 이런 대사가 나요.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해. 어떻게 여자끼리. 근데 이제 어떻게 여자끼리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여기서 다 연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와, 이 뭔가 자기가 던졌던 이 대사가 날아와서 돌고 돌아. 이렇게 돌고 돌아 네.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어떤 순간순간 또 큼직한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목욕탕 씬, 욕조씨 욕조씬, 씬. 네. 아, 목욕탕 씬. 때밀어줄 것 같은데요, 때밀어주는 것 같아. 욕조씬 네. 같은 경우도. 젖어 있으니까 더 귀엽네. 의외로 너무 대범하게 그 장면들을 촬영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아름답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찍고 싶었어요. 키스씬 같은 경우도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자극적이게 표현이 되거나 너무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또 쓰여지기만 하는 요소로 전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씬이었어서 감독님과 그리고 수빈 배우와 제가 다 생각이 든 건 예쁘게 찍자, 우리. 꽃피면 달 생각하고 할 때 승호 씨랑 뒷방도령님과 하던 네. 키스씬도 있고 매번에 어떤 키스씬들이 있잖아요. 네. 수빈 배우한테 첫 번째 키스씬이었고 해리 배우로 치자면 뭐 그 전에도 이런 씬을 안 찍었던 건 아니고 그쵸. 그 순간이 뭔가 조금 다른 키스씬이었나요? 사실 저는 별로 안 달랐나요? 어땠어요? 막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는데 그냥 장면의 하나라서 찍었던
아니었던 건데요?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네, 무언가 막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고 싶다만 있었지. 누군가가 생각했었을 때는 남자와 하는 키스씬과 여자와 하는 키스씬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해리 배우가 생각했을 때는 다르지 않던데? 전혀 다르지 그런 않았어요. 거죠. 네. 저도 사실 다를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더 편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폭스. 저도 신기했어요. 별반 다르지 않네. 혹시 뭔가 약간 참고할 만한 영화 뭐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었어요? 이런 관계성 안에서의? 뭐 흔히 얘기하자면 뭐 캐롤 뭐 아니면 따뜻한 색 블루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긴 한데 캐릭터만 생각하면 오히려 킬링 이브가 생각이 났었고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지만 이 작품을 찍을 때는 오히려 사실 생각나진 않았어요. 우문의 현답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이런 걸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건 퀴어 멜로야. 이건 그냥 멜로야. 이렇게 구별시키지 않고 그냥 이 관계성 안에서의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만 자유롭게 생각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구준표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가 훨씬 가까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쨌든 다양한 관계가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정적인 관계만 이제 매체에 나오다 보면 획일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 다양한 감정이 나와야 더 다양한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서 오히려 저는 내가 지금 이런 관계를 연기할 수 있구나라는 반가움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씬들도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 씬에서 슬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씬에서 제이는 어떤 마음일까요?를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흘러가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요? 네네. 어떻게? 왜냐면 그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봐주시던데요. 긴장감이나 혹은 의심 같은 거 없고? 제이에 대한 마음을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제이 왜 저래?도 있을 줄 알았고 그럴 수 있죠. 네. 왜 갖고 놀고 있지? 네. 뭐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제이가 위에 있고 슬기가 아래에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이의 뭔가 우월을 표현하고 네 그런 것들조차 다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뭔가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의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어떤 감정인지를 끝까지 관객들한테 모르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감정의 긴장이라는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의 뭐 어떤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했었을 때 느끼는 계속해서 나만 이런 거야? 얘는 진심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걸 제이는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보고 있는 사람이 사실 슬기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무슨 사이야? 정의를 네. 해달라고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계속 들게 됐었던 그래서 쫄깃하게 더 봤던 것 같기도 사실은 그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게 이 인물들의 나이대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이는 근데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드러나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누구 앞에서도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늘 이 정도면 됐어라는 선을 지키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선을 살짝만 넘어도 슬기라는 인물이 제이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각인이 슬기는 몰라도 슬기는 몰랐다. 네. 이 바보 미안 바보니까 더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미안 약간 저는 어쨌든 배우들을 연구하고 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경외심이 있거든요. 진짜 저는 이 배우들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리 배우한테서 느꼈던 최근에 반가움이라는 건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진짜 진지하게 계속할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을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걸 알아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까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 TV에 내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기라는 것들은 항상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직업적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대신 진지하게. 그게 막 어렵고 막 너무 시리어스하다 그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내 최선으로. 최선으로 당해서 후회 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아마 그 전부터 있었을 테지만 네. 마침내 우리한테 그 마음까지가 당도했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감독님 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작품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시청자분들까지 전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달이 미미했던 작품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마다 그래 주위 사람들만 알면 됐지라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런 표현을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어떠한 하나를 이룬 느낌이 딱 방금 들었어. 시청자들 입장으로 보자면 다 보고 나가지고 배우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훨씬 많으시죠. 훨씬 많잖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도 막 이런 SNS를 보니까 이제 막 티빙에서 풀리고 네. 웨이브, 티빙, 왓챠까지 그렇게 다 풀리고 나니까 막 너무나도 제이한테 빠진 사람들 되게 많고 많은 얘기들 저도 이렇게 오 그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해외에서 먼저 좀 반응이 와서 일본, 중국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필리핀이나 태국까지 네, 다 정말 각계 언어로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실감은 조금씩 하고는 있었는데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확실히 출연했었던 배우들의 막 SNS 팔로워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 맞아요. 사실 그런 걸로 제일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정말 팔로워 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갑자기? 한 70만 정도 정말 늘었던 것 같은데 이 채널을 네. 70만이 더 봐줬으면 좋겠네요. 꼭 70만 되는 그날까지. 해리라는 사람의 자존감의 원천은 어디예요? 자존감의 원천이요? 그냥 보시면 감독님 더 싸워야 돼요. 저랑 더 싸우셔야 되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배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같이 갈 거예요 저는. 아이 참.